올여름도 참 지독합니다. 해마다 더워지는 것 같은데 올해는 유독 그 정도가 심하죠. 그런데 더위보다 무서운 게 따로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오르는 시대에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더위에 못 이겨 에어컨을 켜자마자 곧바로 찾아오는 걱정. 이번 달 요금 얼마 나오려나? 리모컨을 쥐고도 선뜻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여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우입니다. 28년 동안 에어컨 설치와 유지보수 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수많은 집을 방문했고 수천 대의 에어컨을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바로 에어컨은 쓰는 사람에 따라 전기요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비슷한 시기,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설치한 두 고객님의 집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시원하게 쓰고 싶다며 에어컨을 22도로 설정했고, 다른 분은 제가 조언해 드린 대로 25도로 설정해서 사용하셨죠. 그 결과 한 달 뒤 전기요금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22도 고객님은 18만 3천 원이 나왔고, 25도 고객님은 단 6만 7천 원 청구됐습니다. 무려 11만 6천 원의 차이. 똑같은 기계, 똑같은 평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의 원인은 뭘까요? 첫째, 온도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게 틀수록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료도 덜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에어컨은 온도를 1도 낮출수록 약 8%의 전기를 더 소모합니다. 3도 낮추면 24% 이상을 더 쓰게 되죠. 예를 들어 22도로 설정하면 25도 설정과 비교했을 때 거의 25% 가까이 더 많은 전기를 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25도가 덥지 않느냐 걱정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둘째, 체감 온도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람은 보통 설정 온도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더 시원하게 느낍니다. 25도로 설정해도 실제로는 22도에서 23도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전혀 덥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쾌적함이 유지되죠. 시원함을 얻기 위해 굳이 22도까지 내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자꾸만 온도를 바꿉니다. 셋째, 온도 조절을 자주 반복하면 전기 낭비가 더 심해집니다. 더우면 20도, 추우면 26도, 이렇게 자꾸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에어컨은 매번 다시 세게 돌면서 목표 온도를 맞추려 하다 보니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정된 온도로 꾸준히 유지하는 편이 훨씬 절약이 되는 거죠. 넷째, 처음 켤 때 온도를 낮추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처음엔 18도로 맞춰서 확 시원하게 하고 나중에 온도를 올리면 되지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동차에 비유하면 시동 걸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속도는 별로 안 올라가는데 기름은 엄청나게 소모되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작동하게 만들면 기계에 부담이 가고 소비 전력도 폭증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설정하는 게 맞을까요? 다섯째, 처음 켤 때는 온도를 25도로 설정하고 바람 세기를 강풍으로 설정하는 게 정답입니다. 바람이 세면 체감 온도는 자연스럽게 더 낮아지고 실내 온도도 빨리 목표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냉방한 후에 바람 세기를 약풍이나 자동으로 바꿔주시면 전기 절약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28년 동안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체득한 진짜 에어컨 사용법입니다. 단지 온도만 잘 설정해도 매달 10만 원 가까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에어컨 타입에 따른 전기 절약 전략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인버터형 에어컨은 2011년 이후에 출시된 모델입니다. 그 이전 제품은 정속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모델명을 검색하시거나 제품 뒷면에 부착된 라벨을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스마트합니다. 처음에는 빠르게 시원하게 만들다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전력 소모를 줄이며 유지 모드로 바뀌죠. 그런데 이걸 자꾸 껐다 켜면 다시 처음부터 냉방을 시작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따라서 7째 인버터형 에어컨은 90분 미만의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는 게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잠깐 장 보러 나갈 때나 은행, 병원 등에 다녀올 때는 끄지 마세요. 오히려 계속 켜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정속형 에어컨은 완전히 다릅니다. 켜면 무조건 전력을 최고로 소모하다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뚝 꺼집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전력을 한껏 끌어올리며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8째 정속형 에어컨은 주기적으로 껐다 켜는 방식이 더 절약됩니다. 특히 출근이나 장시간 외출 시에는 반드시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9째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2가지 핵심은 온도 설정과 에어컨의 타입 파악입니다. 이 2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여름철 전기요금을 최소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에어컨의 성능을 온전히 활용하려면 단순히 온도만 조절해서는 부족합니다. 에어컨이 만들어내는 찬 공기를 어떻게 퍼뜨릴 것인지, 그리고 실내 전체를 어떻게 균일하게 시원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내 공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에어컨은 계속해서 무리하게 작동하게 되고 그 결과 전기요금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문제는 바람의 방향 하나만 바꿔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바람을 사람 쪽으로 직접 쏘도록 설정합니다. 바람이 나한테 직접 와야 시원하지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실내 전체를 덥게 만들고 에어컨에 과부하를 주는 행동입니다.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죠. 이런 성질을 고려하면 에어컨 바람은 무조건 천장 쪽, 위쪽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찬 공기가 천장에 부딪힌 후 자연스럽게 아래로 퍼지고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두면 발끝은 시원해질 수 있어도 머리나 상체는 덥게 느껴지고 센서가 계속 아직 덥다고 판단해서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전기는 계속 소모되는데 몸은 시원하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바람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 버튼을 활용해서 바람을 위쪽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확산 모드나 스윙 모드로 설정해 바람이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면 공간 전체에 공기가 더욱 빠르게 순환됩니다. 이 기능은 특히 실내 면적이 넓거나 창이 많은 공간에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때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켜놨는데 왜 선풍기까지 돌려야 하냐고 의문을 갖기도 하죠.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켜 체감 온도를 2에서 3도 정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에어컨을 25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선풍기를 함께 돌리면 체감 온도는 22도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에어컨만으로 22도를 만들려면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만 선풍기를 함께 쓰면 전기요금은 거의 변화 없이 같은 시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선풍기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창문 근처에 두지 마세요. 바깥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히려 실내를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풍기는 에어컨과 마주보는 위치에 두고 찬 공기를 집 안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도록 배치하세요. 선풍기 바람이 벽을 타고 흐르게 하면 냉기를 더욱 넓게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벽이 없는 공간에서는 천장 방향으로 바람이 퍼지게끔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기 흐름이 잘 맞춰지면 에어컨의 작동 시간도 줄어들고 실내가 훨씬 빠르게 시원해지며 전기요금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같은 온도, 같은 설정이라도 바람이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전기세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람 방향을 잘 맞춘다 해도 에어컨 내부가 지저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냉기가 나와야 할 필터에 먼지가 가득 끼어 있으면 차가운 공기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실내는 더디게 시원해지며 에어컨은 더 많이 작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발생하는 전기 소모는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실제로 방문했던 한 가정은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고 수리를 요청했는데
실내기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3년 넘게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차가운 공기는 나오지 않고 기계는 열심히 돌아가고 그 결과 전기요금만 엄청나게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에어컨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원을 끈 뒤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낸 후 미지근한 물로 조심스럽게 세척해 주세요. 세제가 필요하지 않으며 칫솔이나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털어낸 뒤 완전히 건조한 후 다시 장착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건조입니다. 젖은 상태에서 다시 끼우면 곰팡이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름철엔 2주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정에 표시해두고 습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기뿐 아니라 실외기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에어컨 사용자들은 실외기를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외기 주변이 정리되지 않고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나 통풍이 막혀 있으면 냉각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열을 식혀야 할 장치가 더운 공기 속에 갇히게 되니 당연한 결과죠. 실외기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고 가능한 한 바람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차양막이나 은박지 커버를 씌워 햇볕을 차단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 완전히 덮는 방식은 금지입니다. 공기가 순환할 수 있어야 하니 가리는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실외기 위에 화분이나 잡동사니를 올려놓는 행동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에어컨이 낡을수록 필터 상태나 실외기 효율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새 제품일 때는 관리가 조금 미흡해도 성능 차이가 크지 않지만 3년 이상 지난 제품은 청소와 관리에 따라 냉방 성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관리 잘 된 에어컨은 조용하고 냄새도 없으며 시원함도 빨리 느껴지죠. 바람 방향, 공기 흐름, 선풍기 위치, 그리고 필터와 실외기 청소까지 이 네 가지를 실천하면 에어컨의 효율은 최소 2배 이상 올라가고 전기요금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살기 위해 에어컨을 켰는데 돈까지 아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여름 대비는 없을 겁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잘 사용해도 집안으로 열기가 계속 들어온다면 그 시원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냉기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더운 공기를 차단하는 겁니다. 냉방의 효율은 에어컨의 성능이 아니라 집안 환경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가장 강력한 열원은 창문입니다. 특히 남향 베란다, 통유리창, 거실창은 여름철 열기를 그대로 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낮 동안 햇빛을 받은 유리창은 마치 커다란 온열판처럼 작동해 저녁까지 집안 공기를 뜨겁게 데우고 그 열기는 잘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커튼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마치 난로를 켜두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꼴입니다. 둘째, 햇빛은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니라 열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햇빛을 막는 커튼이 아니라 열을 막는 커튼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열 차단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추천드리며 색깔은 밝을수록 좋습니다. 흰색이나 은색처럼 빛을 반사하는 소재가 좋고 검은색이나 진한 색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 실내 온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열 차단의 핵심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5시입니다. 이 시간 동안 집안에 들어온 열은 저녁까지 유지되고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 창문을 덮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2에서 3도 이상 내려가며 냉방 효율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넷째, 창문을 덮는 것 외에도 밀폐가 필수입니다. 에어컨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환기하겠다고 문을 열어두거나 실내외 공기순환 장치를 그대로 두면 차가운 냉기가 빠져나가고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는 에어컨을 잠시 꺼두고 실내 공기를 바꾼 뒤에는 반드시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냉방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째, 창문에 열차단 썬팅 필름을 붙이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근엔 일반 소비자도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시공 없이 붙이는 방식의 필름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필름은 자외선과 열기 유입을 동시에 막아주며 여름철엔 실내 온도를 평균 2에서 4도까지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 붙이면 몇 년은 쓸 수 있어
가성비도 뛰어납니다. 여섯째, 방문과 복도, 문도 관리해 주세요.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열어두면 시원한 공기는 다른 방으로 퍼지고 그 과정에서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유지하려고 더 오래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현관문이나 화장실 창처럼 외부 공기와 연결되는 공간이 있다면 반드시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문틈 사이로 새는 공기를 막기 위해 문풍지나 문틈 마기용 패드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TV, 컴퓨터, 조명, 프린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사용 중 열을 발생시키며 이 열은 실내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특히 TV를 오래 켜두면 뒷면에서 발생하는 열기가 의외로 강력합니다. 가능하다면 에어컨 사용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냉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조리 시 발생하는 열도 에어컨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나 오븐을 사용할 경우 열기가 빠르게 확산되며 한 공간에서 요리와 냉방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에어컨이 이 열기를 극복하느라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가능한 한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등 짧은 시간 내 조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대체하고 에어컨을 틀지 않은 시간대에 요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홉째, 바닥과 벽, 천장의 재질에 따라 온도 흡수율이 다릅니다. 나무 바닥이나 러그는 열을 덜 흡수하는 반면 대리석이나 돌 바닥은 열을 쉽게 저장하고 천천히 방출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이라면 바닥에 밝은색 패브릭 러그를 깔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열기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열기를 줄이기 위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이면 에어컨의 성능은 2배로 좋아지고 전기요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만 좋은 걸로 바꾸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에어컨보다 집 구조와 사용자의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커튼을 바꾸고 창문을 닫고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꺼두는 일만으로도 에어컨이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온도 설정, 에어컨 타입 구분, 바람 방향, 필터 관리까지 함께 실천하면 전기요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리모컨을 보면서 가장 헷갈려하는 기능이 바로 제습 모드입니다. 제습은 냉방보다 전기를 덜 먹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습한 날이나 시원하게 만들고 싶을 때 제습 모드를 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정보입니다. 첫째, 제습 모드는 냉방보다 전기를 덜 먹지 않습니다. 에어컨에서 실외기 작동 방식은 제습과 냉방이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람 세기입니다. 제습 모드는 냉방보다 바람을 약하게 내보내기 때문에 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외기는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내부에서는 전력을 계속 소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제습 모드는 냉방이 목적일 때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습은 말 그대로 습기 제거에 특화된 기능이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낮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제습 모드를 처음부터 켜두면 실내가 시원해지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오히려 더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습 모드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셋째, 장마철이나 습도가 매우 높은 날, 같은 온도라도 습도가 높으면 체감 온도는 훨씬 덥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날에는 제습 모드를 통해 공기 중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실내를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제습 모드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냉방 모드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춘 다음 제습 모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냉방의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습기만 줄여 훨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습만 단독으로 사용하면 냉방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냉방으로 온도를 확보한 후 전환하면 전기 소비는 비슷해도 냉방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더 합리적인 방식이 됩니다. 다섯째, 이 방법은 특히 밤에 잘 때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냉방 모드로 방을 충분히 시원하게 만든 다음
제습으로 바꾸면 새벽에 너무 춥지 않으면서도 땀이 마르지 않는 불쾌한 습도를 잡아줍니다. 쾌적한 수면 환경은 여름철 건강 관리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째, 제습을 사용할 때는 시간 설정 기능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에어컨 대부분에는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방 모드로 1시간 작동 후 자동으로 제습 모드로 전환되도록 설정해 두면 일일이 조작하지 않아도 최적의 냉방과 제습 조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깨서 리모컨을 찾지 않아도 되니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전기 낭비도 막을 수 있죠. 제습 모드에 대한 오해는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전기를 덜 먹는다는 믿음. 아래 냉방 대신 제습만 고집하다가 정작 시원함도 얻지 못하고 전기 요금도 줄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의 목적과 작동 원리를 제대로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에어컨 전기 요금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은 총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도 설정은 24도에서 26도 사이로 유지하며 처음 켤 때는 바람 세기를 강풍으로 시작하고 실내 온도가 도달하면 약풍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내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정속형인지 정확히 구분하고 인버터형은 짧은 외출 시 켜두고 정속형은 주기적으로 껐다 켜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기요금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에어컨 바람은 위쪽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확산 모드를 이용해 공기를 골고루 퍼뜨려야 냉방 효과가 커집니다. 여기에 선풍기를 에어컨 반대편에 두어 냉기를 순환시키면 체감 온도는 2에서 3도 더 낮아집니다. 넷째,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하고 실외기 주변은 깔끔하게 정리하며 차양막이나 은박 커버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냉각 효율이 상승합니다. 다섯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열차단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창문을 가리고 창문과 문은 완전히 밀폐해서 외부 열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창문용 썬팅 필름을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제습 모드는 냉방 후 전환에 사용할 때 가장 효율적이며 특히 장마철이나 잠자리에서 땀과 습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28년간 현장에서 직접 겪고 터득한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의 모든 노하우입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에어컨, 이미 익숙한 기능들입니다. 다만 그걸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당장 실천해보세요. 에어컨을 켜는 순간 걱정부터 앞섰던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부터는 자신감 있게 냉방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전기요금을 바꾸고 생활의 질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체감하시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들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절약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어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자 이진우였습니다. 올 여름 시원하고 똑똑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